볼게요. 밑줄 부분에 위에 나왔으니까 살펴보게 되면 그의 책상에 앉아 있는 통치자야. 직역이고요. 첫 번째 문장. 국가의 형성과 정부의 중앙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주어가 되겠죠? 핵심은 요 두 가지야. 특히 현대적인 현대 유럽에서 이것은 포함하게 되는데 증가된 양이야. 뭐가 증가했다고? 정보가 증가했다고. 핵심이 뭐다? 정보의 증가가 국가의 형성과 정부의 중앙화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해돼? 중요한 게 뭐라고? 정보가 중요하다요. 밑에 보면은 역사가들, 그러니까 예전이죠. 역사가들, 과거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have not야. 현재 완료. 과거에서 지금까지 주목해 왔는데 등장에 대해서 주목했어. 명사 중요해요. 등장. 뭐의 등장이냐면 캐나다의 사회과학자인 이러이런 사람이 불렀던 것이야. 여기에 목적어가 생략되는 거고 여기에 what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있어야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보이세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거 무슨 기능을 갖고 있다? 중요하거나 특이하거나. 핵심적인 내용, 앞에 있는 문장을 근거로 해서 여기 나오는 작은 따옴표 안에 중요한 표현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기는 textual이 굉장히 중요해. 정보가 뭘로 정리된 거예요? 문자화된 거라고. 문자로 인해서 매개가 된 형태야. 매개가 된 형태야. 룰링, 통치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얘들아, 매개를 뜻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미디움이라고. 복수형이 미디아야. 똑같이 얘기해줄까? 너희들의 귀와 나의 입 사이에 뭐가 있다? 공기 있다. 공기가 없으면 내 목소리를 못 들어. 맞니? 우주 공간에 있으면 내가 입만 뻑뻑거리면 금붕어처럼 보일 거 아니야. 앞에서 광영이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소리도 아니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역사가 봤더니 문자 체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국가가 운영돼 왔대야. 이해되세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 엄청난 큰 제국을 건설했으나 그 지속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그 중국 옆에 있는 그 쭈그러든 나라? 몽골하고 들어는 봤니? 칭기스칸은 후예들이잖아. 칭기스칸은 서유로까지 거의 진출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어디 갔나요? 그 대왕국이. 밑에 볼게요. 이러한 문자로 매개된 형태, 룰링의 형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writing letter, writing, annotating report, issuing form of questionnaire, 기타 등등이야. 이게 다 뭐라고? 다 문자 체계로 만들어진 것들이야. 맞죠? 뒤에 이런 것들은 관련이 있어. What is 예전에는 what is 다양하게 불렸어. as 이하로서. 정보의 형태, 정보의 state로서. 아니면은 archive state로서 혹은 paper state로서. 근데 이제는 이게 뭐다? transforming 과정이야. transforming 과정이야. 그 자체를 지금 뭘로 만들고 있어요? 디지털 스테이트로 만들고 있어. 정보의 국가 아니면은 뭐 기록의 국가 아니면은 종이의 국가가 지금 뭐가 돼요? 우리대로 그렇잖아. 디지털 스테이트야. 웬만한 정보는 국가가 다 통제하고 있어. 그 정보를 갖고 국가를 운영을 해. 너희들은 잘 모르지?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비밀이 아니죠. 서울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냐면 너희들 그 교통카드 있잖아. 교통카드에 1년 아이디가 있어. 그 아이디를 추적하면은 너희들이 언제 어디서 그 교통카드를 이용을 해갖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해. 내가 연구하는 건 뭐냐 하면 소득 수준, 아무튼 네. 소득 수준의 주거지하고 1인 가구하고 그 다음에 독거 노인하고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 신용카드랑 그 사람의 이동 경로의 아이들 이렇게 조합시키잖아.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주말에 어디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그럼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그 곳에다가,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다가 되게 멋있는 고가의 디파트먼트를 만들든지 그들이 소비하는 장소를 만들 수가 있어. 이거를 정부가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유,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해줘도 전혀 관심이 없어. 우리는 공부만 하니까. 밑에 볼게요. 자, 이러한 과정들은 묘사가 될 수 있는데요. as 이하로서 묘사가 돼. 또 나오네. 이거 중요하거나 특이하거나. 이걸 뭐라 부른다? 밑에 나와 있죠. 관료제라고. 관료제라고 하는 것의 등장으로서 묘사가 된대. 이 용어의 원래의 의미로. 관료는 뭘 한다? 페이퍼로 결정한다야. 밑에 볼게. 그리고 이러한 관료의 통치, 그 다음에 사무실, 그 다음에 그것의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런 수단을 갖고 국가를 통치하는 거야. 이런 officer, 공무원인데 이런 관료들이야. 이런 관료들은 첫 번째 1-1, 1-2를 해요. 1-1, 1-1에 이게 그냥 1이야. 뭐라냐면 issue, 발행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해. 뭘 발행하고 뭘 따르지? 명령을 발행하기도 하고 명령을 따르기도 해. 행정명령을 내리잖아? 그 행정명령에 따라요. 국가의 통치 수단으로서 문서화된 거를 가지고 그 문서로서 다른 국민들을 지시하기도 하고 자기가 만든 문서를 가지고 다른 국가 기관에 명령을 하기도 해. 그리고 and 세모 치고 2번이야. 이러한 명령을 뭐 한다? 기록한다. 그들의 파일에다가. 맞죠? 기록이야. 그리고 이것들을 잘 모아서 리포트를 만들고, 이거는 정치적인 상황, 국내외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내. 그런데 잘 봐. 여긴 이 대 보이지? 이 대세 선행사는 앞에 나오는 요게 가리켜.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나온 시츄에이션을 수식하고 있는 거야. 국내외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리포트를 만들고, 이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혹은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모은다라고. 뒤에 보게 되면 ruler, horseback, 말 뒤에 타고 있었던 통치자가, 말 뒤에 탄다는 건 뭐냐면 컨트롤 한다는 뜻이야. 말을 조종하는 거야. 여기서 말은 국가라고. 국가를 통치했었던 그 통치자가 점차적으로 뭐가 돼요? 룰러가 돼. 책상에 앉아 있는 룰러가 돼. 얘들아, 책상 위에 뭐 있니? 너희들 책상 위에 지금 뭐 있어? 공기 있니? 머티리얼 있죠? 종이 있잖아. 그 정보잖아. 맞아요? 말 위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서 국가를 통치한다야. as 뭐뭐처럼, 유명한 예수였처럼. 필립 2세, 스페인에 16세기 있었던 루이 14세도 마찬가지고. 이해돼? 그래서 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몰라. 그냥 관료들이 만들어낸 정보만 보고 국가를 통치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건 안 나오지만 망한다. 통치자가 뭐의 기준을 한다? 여기란다. 텍스트의 기준을 한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죠? 관료가 의존해. written communication에, 국가를 통치하는데. 이해되니? horseback,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on the desk, at the desk에서 통치하게 돼. 제가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논문에 대한 내용이 가끔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세시스, 이것의 복수형은 여기 i를 2로 고치면 되는 거고요. 가설입니다. 가설은 너희들 어떤 선배가 얘기했던 건데 헛소리 하는 게 아니야. 가설은 지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이거는 단단한 이론에 근거를 해서 만드는 게 가설이야. 이러이러한 이론이 있어.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내가 이 이론을 근거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이라고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가설을 만들어놨잖아. 그러면 그 가설을 여러 가지 여러 번 형태의 여러 사람에서 검증을 받아. 컨펌드 되잖아? 그럼 이 가설이 이제 다시 뭐가 돼요? 이게
confirmed 되는 순간 이제부터 다시 이론이 돼. 이 말의 뜻은 이론, 가설 증명 되잖아. 그럼 이게 다시 이론이 돼. 여기 위에다가 다시 가설 증명 하잖아. 그럼 거기다가 다시 이론이 돼. 내 말 이해했더니 수학에서 엑시온과 동일해. 거의 공리야. 자, 이해하시고요. 자, 여기서 핵심인 건 증명이 돼야 돼요. verified 혹은 valid가 돼야 됩니다. 유효한 거. replication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반복이고 반복 뒤에 비동사 나와 있죠. 주제문에 가깝다야. 반복에 있어서 주요한 목적이야. 왜 반복을 할까? 너희들이 하기는 그 드릴이 아니야. 반복 시행의 검증이야. 반복의 목표는요, 결정하기 위한 건데 정도를 결정해. extend 정도를 결정해. 근데 이 정도는 어떤 정도냐면 오늘 한 3번 나왔나요? observe 관찰된 관계, 관찰된 거야. 수식어죠. 요렇게 관찰된 관계가 일반화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거야. 어디에서? 다양한 테스트에서, different, 다양한 테스트에서. 근데 그 연구의 가설에 있어서의 다양한 테스트를 걸쳐서 그 관계가 일반화되는 거야. 이게 뭐다? 반복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A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어. 자연과학이 좀 쉽겠죠. 실험,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조건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갖고. 근데 그걸 갖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 실험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었고 실험했더니 한국에 A라는 사람이 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를 수백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작년에 했었나? LK99이라고? 한국이 전 세계를 씹어먹을 것 같이 얘기했던 상온 초전도체 LK99 기억이 전혀 너희들은 세상에도 공부밖에 안 했구나.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만들어내면 그게 기본적으로 노벨 물리학상감이지. 그거를 내가 그 특허권을 갖고 있다? AI 저희 가라겠죠. 모든 세계의 모든 경제를 패권을 쥘 수 있었는데 그게 한국에서 어떤 과학자는 된다고 얘기했지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과학자들 몇 번 해봤더니 이건 아니야 라고 검증이 끝났죠. 그래서 바보 됐다 고대 교수님. However 검증의 단계 하지만이야 중요한 연결사. 하지만 just because 뭐뭐하기 때문에 finding 내가 어떤 걸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does not 강조됐어. 어떤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이라는 것이 단지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의미하는 것도 아니야. that이야라는 사실을. 이거는 흥미롭지 않다는 것을 혹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지만 실험을 했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어. 근데 그 실험이 일반화되지 않아. generalize라는 뜻은 universal하다는 뜻이야. 전 세계에서 다 통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굳이 흥미롭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래. 흥미로울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어. 거기다가 조금 더 수정하면 되니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연결사. 사실상 과학은 진보하게 돼. 과학은 proceed에 진보하게 돼. by 이하로 인해서. 뒤에 보게 되면 few relationship, few 여러 번 얘기했는데 무슨 뜻이라고? 거의 없다. 관계가 거의 없다. 관계가 hold, 유효한 건 거의 없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여기서 제가 자꾸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는 뭐냐면 나중에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어떤 X라는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Y라고 하는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를 너희들로 얘기하면은 cause고 이게 effect야. 이게 원인과 결과라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더니 Y라는 결과가 나왔어. cause and effect고 전문 용어로는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야. 이걸 관계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라고요. 관계라고.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면 돼. 자, scientific theory.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modified, 수정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수정되냐면 as 이유라고 생각해야 돼요. 더 많은 정보들, 어떤 한계들이야. 한계가 여러 개가 있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어. 그러한 제한점들이 발견이 더 많이 발견될수록 과학의 이론은 계획서 수정하게 돼. 발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되게 흥미로운 건데 interesting입니다. 어떤 연구, 이것을 조사했던 연구야. effect, 노출에 대한 거. 폭력적인 material. 그래서 material은 물질인데,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폭력적인 게임이 됐거나, 아니면 영화가 됐거나, 아니면 소설 같은 것들이야. violent material. 근데 이것이 노출됐잖아? 그럼 노출이 aggression, 폭력에 미치는 어떤 연구가 있었어. 그 연구가, 잘 봐. 요게 원이 주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고요. 흥미로운 연구의 질문이 뭐였었냐면, 폭력적인 어떤 영화에 많이 노출되면은 그 폭력 영화가 aggression,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그것을 연구한 것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려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과 같은 사실이 뭐냐면, 야, 있잖아. 올도 잘 알려져 있긴 해. that이라는 사실이 가주어, 진주어. 내가 어떤 폭력성을 많이 바라보잖아. 그럼 그것이 tend to 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폭력을 평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it does not, 강조, it does not, 그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폭력의 노출이 공격성을 증가시킨다 라는 그런 사실이야. 앞문장 근처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 라는 걸 증명이 됐어. 그거를 우려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 So, 그리하여서 it is extremely,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 conduct, 실험하는 게 중요해. 참여자들의 복제야. 참여자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 결정하기 위해서. 뭘 결정하냐면 요 두 가지를 결정해. 동일하게 폭력에 노출됐는데 어떤 사람은 will하고 어떤 사람은 will하지 않는지, 정확히 하면은 will be influenced, will be not influenced야. 노출에 대해서, 폭력적인 매체의 노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폭력성이 증가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해내야 한다고. 이해되니? 이게 제한성이야. 사람은 외부의 폭력적인 사이팅, 어떤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떠한 제한적 요소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어그레션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야. 이해되니? 얘들아, 이건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야. 중요한 정보구이기도 하고요. 밑에 다시 빈칸을 보게 되면, 야, 이거 일반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흥미가 떨어지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야. 일반화되지 않는 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경우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는 표현이야. 이해되니? 여기는 요 표현이 여기는 요 표현하고 동일하다고. 자, 그러면 과학이 진보한대, 과학이 나아진대. 어떻게 나아지니? 다양한 제한 조건을 확인하고 그 제한 조건을 가지고 조작을 함으로써 과학이 점점 발전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제한적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 이전에 있었던 관계를 가지고, 여기서 관계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은 실험 조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이해됐니? 자, 볼게요. 이거 꽤 어려워. 생각할 게 되게 많아. 아마 수능 혹은 그 6평, 9평 모의고사 나누면 34번에 위치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되고 맥락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might, 어쩌면 물어볼 수 있어. 왜? 도대체 왜? 모바일 폰 운전하는 중에 while driving이야. 운전하는 중에 having conversation on the mobile phone,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지 혹은 훨씬 더 disrupt, 방해를 받는지 혼란스러운지를 물어볼 수 있을 거야. 비교의 대상은 then 이하입니다. 그게 뭐냐면 having conversation with passenger in the car. 대조의 대상, 대조의 상황은 운전하는 중에 전화 통화를 하는 것과 똑같은 대화긴 한데 옆에서 사람 있어 동승자가 있을 때 대화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내용은 야 운전하는 중에 전화 통화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대 혹은 훨씬 더 드럽하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야. 왜 그렇죠? 두 개의 차이점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자, 그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빈칸이야. 이 빈칸 때문인데 어떨 때냐면 having mobile phone conversation 우리가 운전 중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야. 뒤에 보게 되면 the passenger 그 대조로서 만약에 동승자가 있잖아. 그 동승자가 있는 상황에서 passenger는 pick up 할 수 있어. pick up from이야. pick up from. 알아차릴 수 있어. 의역하겠습니다. 알아차릴 수 있어. non-verbal cue를 말로 하지 않긴 하지만 단서를 취할 수 있어. 근데 이 단서 무슨 단서다? 드라이버가 need to. 드라이버가 필요로 하는 거야. to 이해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On a main task of driving. 그때 당시에 혹은 때때로 at times 때때로 driving이라고 운전이라고 하는 주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verbal cue를 픽업할 수 있어. 앞에 가고 있어. 갑자기 내가 운전하고 있고 내 동사가 있는데 같은 방향을 보고 있잖아. 근데 누군가가 어떤 차가 끼어들어. 그러면 패신저도 그걸 인지하잖아. 드라이버도 인지하잖아. 이게 non-verbal cue야. 이해되니? 그리고 그때는 when later이야. 밑줄 그어볼까? later become tricky야. later 여기서의 later은 뭘 가리키죠? 얘들아 여기서 later은 뭘 가리키지? 찾아봐. later 후자란 의미고 이 후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트릭합니다. 어렵대요. 어렵대요. 자 밑에 볼게. 요 문장하고 later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remote 먼 거리의 대화자야. 먼 거리의 대화자. 즉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much less likely야. pick up 이러한 단서들을 집어내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상황이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 모르잖아. 수학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continue to 계속해서 뭘 하냐면 cognitively 인식의 수준에서 demanding한 conversation을 계속 이어가. 나 지금 위험하고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그 전화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한테 뭔가를 요구해. 그리고 그 요구하는 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At times 이러하게 되었을 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second task 두 번째 태스크야.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태스크는 뭐죠? 두 번째야. 대화하는 거죠. 대화라고 하는 것이 need to 할 필요가 있어. to shut down 할 필요가 있어. 멈춰야 돼. 그리고 devote resources. resources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원이고 이 자원은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이야. 여기서 말하는 건 집중입니다. 정신력 집중. 그것을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써야 되기 위해서 그것에 디보트 헌신하기 위해서 대화를 멈춰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 난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겠지? 아니면 위험하겠지? 죽을 수도 있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잘 봐. former라고 later를 써. 이 former가 전자고요. Sorry. 이게 전자고 later이 후자야. 전자 후자라는 개념을 알고 있겠지? 요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어. 여기에 서 있는데 얘기를 할 때 이때 얘기하는 거, 이때 얘기하는 게 있어. 당연하게 여기 있는 A에 얘기하는 것이 전자가 되겠지? 그리고 B에 얘기하는 것이 후자가 되겠지? 맞아요? 전자, 후자? 하나 더 물어볼게. 얘들아, that은 전자야, 후자야? 비교되는 거? this하고 생각할 때. that은 전자야, 후자야? that이 전자야. 즉, 내가 지금 말하고 난 시점에서 멀리 떨어진 게 전자야. 내가 지금 말하는 순간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this, 후자야. 제 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later는 이 후자가 tricky,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후자는 뭘 가르치냐? 대화를 이뤄나가는 게 어렵다라고. 요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밑에 볼게. cognitive demanding. 이러한 인식을 요구하는 conversation, 특별하게 conversation인데 여기서의 one은 앞에 난 conversion을 가리킵니다. 특별하게 이런 대화인데 이 대화가 뭐에 관한 거냐면 그 운전자가 little 혹은 no control에 다시금 little하고 no control에 통제력이 거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대화야. In terms of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어떤 점이 있어서냐면 역동성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활발해야 돼. 활발하게 조정을 해야 돼. 활발하게 조정을 해야 돼. 자신의 allocation, 할당이야. 할당. 근데 뭐의 할당이죠? 인식의 할당이야. 내가 뭔가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이 정신을 내 눈앞에서도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고 내가 전화기 너머로 있는 이 대화도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야. 이렇게 되어 상황에서는 그 운전자가 뭘 할 수 없다? 리를 하고 노 컨트롤해. 할 수가 없다라고. 이러한 상황은 혹은 이러한 대화는요. appear, 뭐뭐처럼 보인다.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한번 주어가 앞에 나오는 conversation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들아 다시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나오는 컨버세이션 수식하는 거야. 근데 이런 대화는요. 뭐뭐처럼 보입니다. 계산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 계산 못한다라고. 여기서 계산은 판단이야. 뒤에 속도를 조절하고 거리를 조절하고 폭을 조정해야 돼. 요구한 대로 요구되어지는 거야. driving task. 내가 지금 운전을 해야 되는데 대화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운전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운전을 실수하게 되면 지금 내가 다치거나 타인을 죽일 수도 있어 라는 상황의 driving task야. 이것은 어쩌면 뭐뭐의 결과입니다. diminished. 이러이러한 것의 결과여 diminished. 줄어든 관심 집중 혹은 정신력의 결과입니다. to 이하에 대한 정신력의 감소야. sensory input. 감각 정보에 대한. 내가 대화를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거 되게 힘들어. 근데 그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나의 리소스를 잡아먹어. 그러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거리, 폭, 저 차하고 보행자하고의 거리 계산 같은 게 힘들어진다고. 그럼 뭐가 일어나? 당연히 사고가 일어나게 되겠지.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보라색으로 친 부분이 이 글의 답이 됩니다. 잘 봐봐. using 내가 사용을 해.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또한 요구하게 되는데 두 번째 일을 요구하게 돼. 두 번째 일이 뭐죠? such as inputting 텔레폰 넘버. 어떨 때는 그 운전하는 중에 미친 짓이죠. 전화번호를 막 누르고 있어. 키패드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which, would 또한 하는 경향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부연 설명이네요. 단순하게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main driving task 일에 있어서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봐봐.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야. 내가
전화상으로 운전을 하면서 전화상으로 대화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이래. 방해가 되는 일이래. 내가 옆에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보다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내가 전화 통화하면서 운전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컨트롤할 수 없다. 나의 지금 운전하는 일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야.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요렇게 상황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게 돼요. 답이 2번입니다. 꽤 어려웠었습니다. 자, 볼게. 이거는 경제학의 약간의 상식이 필요한데 국어에서 비문학에서 가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비유로 해줄게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marginal utility라고. marginal utility. 한계 효용이야. 한계 효용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흔히 경제학자들 하는 얘기인데 급여의 상승이 나의 행복의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애야.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정 수준 뭐 월에 우리나라로 치기하면 한 1,000만 원 그쯤이 되면은 1,000만 원을 그러니까 100만 원에 1,000만 원까지는 급격하게 상승이 돼. 나의 효용의 가치가, 나의 행복의 가치가, 행복감이. 근데 그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 그럼 별로 크게 상승하지 않아. 그래서 곡선을 그리면 요렇게 곡선이 그렇습니다. 마지널 루티트가 그래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에 있어서야 이제부터 바꿔서 다시 그릴게. 이걸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계 효용 다시 요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생산을 얘기하잖아. 그럼 생산의 비용 코스트라고 얘기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인컴을 만약에 이 아이템의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아이템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원래 비용이 늘어나잖아. 근데 규모의 경제에서는 내가 10,000개까지 만들어낼 때는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데 10,000개가 딱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니? 자,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회사가 펀들이 묶어 물건과 서비스를 묶어요. For the convenience 편리함을 위해서 아니면 마케팅 프로포즈 목적으로서 그러니까 묶음 판매를 한다고 1+1 왜 그럴까? shoe vendor 신발을 파는 사람이 미쳤나?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 팔 수도 있을 거야. 팔진 않겠죠. 그런 사람 보긴 할 수 있겠다. 따로 팔 수 있어. 그런데 거의 모든 컨슈머는요 rather than by the bundle 그냥 번들로 사. 왼쪽 오른쪽 한 짝씩 산다고. 그러니까 묶음으로 판다고. 번들로 산다고요. 자, 번들 이런 묶음이라는 것은 이러이러 할 수 있어. when 소비자가 have imperfectly curated purpose 관련된 물건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관련 있는 선호도를 갖고 있을 때 번들링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밑에 예시를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가 있어. 이런 케이블 TV 서비스가 일종의 제공하게 되는데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널들을 제공해요. 근데 이 채널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특별히 방송하고 있어. 스포츠, 푸드, 드라마, 뉴스 같은 거. 케이블 TV 혹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허락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는 거야.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해. 채널들을. 근데 이런 채널들은 카라테 밑에 나와 있나요? 따로 판매야. 따로 판매. 즉 고객님, 자 저희 케이블 TV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따로 구매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이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팬은 어쩌면 다나의 스포츠 채널을 고를 수도 있겠지. 뭐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드라마 채널을 구매할 수도 있을 테고. 맞나요? 그것만. 그런데 but 케이블 서비스는요 대신에야.
케이블 서비스는 대신에 셋하는데 강조, 싱글이야. 단 하나의 번들드, 묶음 가격을 제공해. 묶음 가격을 제공해. 근데 이런 묶어진 가격이라는 것은 not so much more than individual a la carte. 따로 판매하는 것보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price, 가격인데 스포츠, 푸드, 드라마, 뉴스의 번들. 예를 들어서 이거를 $5라고 생각해봐. 요 네 가지 채널을 묶음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이거를 $5라고 생각하면 예시야, 단순하게. 번들 가격인 것은 is not 강조, much more than price. 가격보다 비싸지가 않아. 요렇게 charged, 부여되는 그 서비스가 부여하는 가격보다도 스포츠 패키지 하나로만, 그러니까 스포츠 패키지 하나로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예시, 이게 만약에 $3야. 내가 스포츠만 보게 되면 $3를 가격을 지불해야 돼. 그런데 스포츠 말고 푸드하고 드라마랑 뉴스를 묶음을 하잖아. 그럼 $5야. 그럼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뭘 한다? 이왕이면 번들로 산다. 왜냐하면 가끔씩 지나간 드라마도 보고 싶은데 혹시 알아? 내가 국제 정세 뉴스에 관심 있게 될지? 이런 생각한다고. $2의 차이는 큰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야. Since, 이유. 그런 케이블 서비스라는 것은 제로 마진 코스트야. 제로 마진 코스트야. 번들로 파는데 제로 마진 코스트라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한계 비용이야. 한계 비용에서 제로라고. 비용이 안 들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내가 아이템 얘기했잖아.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케이블 TV를 송신 서비스를 해주는 그 회사가 스포츠 한 개를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 내가 그걸 중계권을 사와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푸드하고 드라마하고 뭐 각종 뭐 낚시 TV 같은 거 사드리잖아. 그럼 어느 순간 되면 그 다 묶음을 있지. 그 묶음 여러 개를 산다 하더라도 더 이상 비용이 많이 안 들어.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뭘 해? 거기다가 가격을 붙여서 소비자한테 팔면 돼. 그리고 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물건을 생산하고 운송하고 그걸 소비자한테 배송해야 되잖아. 너희들이 입는 옷 같은 거. 근데 만약에 윈도우를 생각해봐. 너희들 컴퓨터 다 집에 있지? 윈도우는 만들고 개발하고 나잖아? 그러면 복사하면 개발 비용을 엄청 많이 드는데 그것에 운송이나 판매 절차에서 크게 비용이 안 들어. 내 말 이해되니? 대표적인 제로 마지널 코스트입니다. 그런 묶음 판매를 하는데 특별하게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이러한 관행이라는 것이 뭐한다? 그것의 수익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helps increase입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회사야. 다시 한번 10초만. bundling, 묶음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불완전하게 관련있는 선호도,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번들은 회사의 수익을 높여준다. 트레이드랑 높여줘. 또한 셀러가, 회사가 더 많은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됐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